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64포인트, 0.93% 상승한 2014.69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9% 오른 644.1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간밤에 미국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들의 투매 물량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또 중국 지수가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증시 부양책으로 상승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드디어 바닥을 딛고 서서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일시적인 반등일 뿐인 건가요? 자, 오늘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이벤트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고요.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인단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과 좀 오전장이 좀 유사한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일단 오전장에 어떤 흐름들이 나와줬느냐. 일단 어느 정도 어제장에 이제 개인들 물량이 출혈 하면서 시장이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또 오전장에 또 개인들의 이 신용 물량이 좀 출혈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 그 다음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에 의해서 좀 대량 매도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어제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좀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정도를 지켜줘야 0.7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PBR상 0.7이 이제 어느 정도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에 어느 정도 이제 2,0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간신히 좀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하락폭을 키워줬을 때 2008년도에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를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좀 좋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 경제 체력이 이때보다는 좀 보강이 됐고 조금 더 탄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지는 게 사실상 지금 정상적인 흐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IMF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아르헨티나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불균형한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에 약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봉상의 흐름 봤을 때 월봉상으로 지지를 받아줬으나 지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의 흐름 어느 정도 이 음봉 캔들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형성됐었던 우리 지수상으로 봤을 때 이 강력한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뭐 행보를 하더라도 지켜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좀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차트가 불안정한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월봉, 주봉상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일봉상으로도 또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나와줌에 따라서
주봉 월봉도 좀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코스피, 뭐 코스닥 양지수, 뭐 기관들, 뭐 연기금 계속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노리면서 또 대량 매수를 해줬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조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장에 뭐 약하게 2천억대 또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이 코스닥 장중에 1%대 하락을 하다가 이내 힘을 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양 지수를 뭐 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후장에 상해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좀 유사한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일단 뭐 이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와줬을 뿐인데 이 코멘트 한마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좌지우지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나와준 이슈, 흔히 말해서 이 글로벌 이슈적으로 봤을 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지금 뭐 어느 정도 자리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봉, 월봉을 좀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 어제 또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대를 지지를 받아주면서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네, 월봉상으로도 뭐 앞전에 코스피 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를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구간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월봉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10선을 좀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좀 지켜주는 이 코스닥과 코스피 양지수가 이 10선을 좀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는 일봉, 주봉, 월봉 위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했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많이 빠졌고 글로벌 악재라든지 자체적인 이런 뭐 악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봉상으로 이 10선을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또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바이오주라든지 그다음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기관들의 매수,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외인들의 양매수와 함께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 개인들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줬지 증시를 견인해주는, 또한 이 주가를 견인을 해줄 만큼 이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줬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코스닥 오늘장에는 양봉 마감했으나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이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더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이 구간대에서 횡보 내지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만족을 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는지를 보시면서 조금씩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부산산업 가지고 오셨는데요. 와, 오늘 막판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9.7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호재가 들어온 건가요? 사실 오늘장에 좀 이런 이슈들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뭐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과 이런 협상 진전에 있어서 이 철도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대북 제재를 우선적으로 좀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오늘장에 경협주들, 특히 이제 철도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과거에 남북 경협주가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그다음에 철도주가 움직여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움직였던 종목이 부산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산업이 오늘장에 또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많은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경협주를 좀 눈여겨보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부산산업 매동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장에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넘기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세와 힘입어가지고 어느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줘서 철도주를 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와줬던 물량들을 오늘장에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산업이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어떠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테마 성향으로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부산산업 같은 이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다른 경협주에 비해서 덜 빠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뭐 경협주들, 뭐 철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또 이제 또 경협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에서 증시가 많이 빠졌고 시총 상위권 종목들, 우량주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경협주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좀 찾으셔야지 지금 구간에서 뭐 다른 종목을 정리하고 이 종목으로 새롭게 복구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오늘 남북철도 관련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산산업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우리 히든스탁에서 다루던 푸른기술, 대ITI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 그 관련해서 종목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굳이 경협주를 또 설명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요. 일단 뭐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대아TI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장에 뭐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철도주가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쌍바닥 패턴이다 이런 게 지금 전혀 통용이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60주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진짜로 상승 탄력이 나와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다시 재차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지수상으로 봤을 때 지수도 깨진 상황이고 이 종목들 이 대아TI, 뭐 제약주, 뭐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좀 고점에서 물려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하면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전문가께서 파워로직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 8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5,200원으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9.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11.11% 하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이 종목 수정 전략 주실 건가요? 사실 오늘 제가 히든스탁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좀 AS를 드려야 할 부분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두 종목 정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뭐 이제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파워로직스도 이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개인들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흐름이 나와줬을 때 이 종목 역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쌍봉을 맞고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뭐 쌍봉을 맞고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으로서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 다른 개인 물량들이 뭐 신용 물량이 출현한다든지 공포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차트 관리가 안 됐을 뿐이다라고 좀 정정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일단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단기간에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200원대 잡아드렸었고 제가 2차 목표가를 이제 5,750원대 부근을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구간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니까 이 구간대에서 전략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5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에이스 종목은요. 신라젠입니다. 어제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어제 계속해서 우리 제약주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8만 원인데요. 이 종목 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네요.
전혀 안 섭섭하신 것 안 같은데. 일단 뭐 이 신라젠 같은 경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줄 타이밍이다. 그리고 저는 어제 구간이 좀 저점, 어제 오늘이 좀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저점이다 매수하셔라라는 말보다는 관망하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니까 조금씩 이제 접근해 보신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온다면 신라젠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시총 상위권 종목들뿐만 아니라 테마주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일단 뭐 신라젠 어제 말씀드리면서 뭐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리직이 암쟁 관련된 그런 뭐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료율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팩사백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수혜를 못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임상 3상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된 섹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줬을 때 또 주가에 부양이 됐어야 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오늘장에 이제 4%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 매도하고 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소폭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금투라든지 사모펀드가 조금씩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음 달에 11월 6일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7일 날에 미국 면역 항암 마켓, 그다음에 8일 날에 FOMC 회의,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까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가 재반등 나오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온다면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신라젠까지 홀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AS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인데요. 10월 17일 매수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9,3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어요. 계속 네. 홀딩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홀딩하라고 뭐 차트에서도 그렇고요. 뭐 수급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뭐 시장이 좀 반등을 했지만은 뭐 이번 주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던 상황인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흐름들과 좀 역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방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이제 화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향해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많은 상승률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홀딩 가능한 그런 구간, 혹은 그동안에 이제 보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음봉 조정 시에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은 지금 뭐 스마트폰 트렌드 자체가 뭐 듀얼 카메라에서 계속해서 뭐 트리플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제품에는 뭐 뒷면에 카메라가 이제 4개가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되면서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선을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자아전자는 아직까지는 뭐 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파트론은 계속해서 이제 목표가랑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잠깐 차트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가장 좀 기특한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올라왔고 시장의 급락과 이제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자기 갈 길을 좀 가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보여줬었던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들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간의 수급들은 충분히 앞으로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외인 수급들이 더 잘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6거래일 연속으로 기관계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분할 매도는 같이 진행을 하시되 최종 목표가로 제가 알려드렸던 9,300원대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계속 이렇게 급락한 장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이 몇 종목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맞습니다. 종목인가 봐요. 네, 일단은 뭐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들, 죽지 않은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좀 고맙고 좀 사랑스러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단은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시장과 역행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 그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와 재료 그다음에 좀 파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트를 좀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그런 종목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좀 좋아하는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제약 섹터에서는 종목들을 꼭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딱 맞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월요일 날은 강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 개인들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털려 나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수급들이 이어졌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기관과 외인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벌써부터 이제 뭐 제약 섹터의 종목들이 좀 그 바닥을 다진다던가 혹은 뭐 이제 상방의 액션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뭐 테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지금 시장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 방어 종목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힌트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모 회사에서 국방부에 치료제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종목의 모 회사에도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뭐 이 두 번째 힌트만 보셔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좀 관계사 혹은 뭐 친구들이 많은 기업이에요. 뭐 자회사를 통해서 이슈를 많이 불러오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모회사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뭐 관계사와 같이 엮여서 뭐 컨소시엄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좀 엮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 뭐 굉장히 많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모회사 쪽에서 국방부에 이제 그 치료제를 납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원료품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이 기업이 이제 또 거기에 모회사에 또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모멘텀과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은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런 이슈들도 같이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납품처와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혹은 모회사가 꾸준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주가가 충분히 반등하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심상현 전문가님, 이 국방부에 치료제를 납품하는 제약사가 우리 기업에 좀 많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뭐 일단 뭐 모 회사에 어느 정도 이제 모 회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 국방부에 뭐 납품을 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 일단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콘, RF 제약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일단 뭐 주가 움직임도 이제 차트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61선 지지받고 이 121선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형성하면서 다른 바이오주들 작살날 때 이 종목은 좀 탄탄한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26선 지지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장에도 자리매김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 최근에 또 한번 상승했었고 이제 KPM 테크와 함께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비드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종목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기관들 매수해주는 모습,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어지간한 종목들은 거의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나와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상방을 한 12,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앞전에 말씀해주셨던 이제 두 가지의 이 재료를 좀 봤을 때, 힌트를 봤을 때 텔콘 RF 제약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심사위원 이 텔콘 RF 제약이 모 회사인 거예요? 아니요. 텔콘 RF 제약의 모회사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원료 납품도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국방부 쪽으로 이제 또 이런 원료 납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텔콘 RF 제약이 자리도 좋고 이슈도 좋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힌트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모회사에 이어서 자회사 힌트가 나왔네요.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랑 같이 나오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은 힌트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세 번째 그 힌트를 좀 드린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자회사 쪽을 좀 보시면은 좋겠는데, 사실 뭐 모회사 쪽의 이슈보다는 가지고 있는 이제 자회사라든가 지분 보유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관계사들 위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모멘텀이 가장 그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을 모두 안고 가고 있지만은, 뭐 특히나 이제 뭐 임상 실험이라던가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불어준다고 하면은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높은 급등을 보여준다던가 빠른 상승들 좀 만족스러울 만한 이제 흔히 말하는 장대 양봉을 좀 많이 그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일단은 뭐 자회사 쪽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임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FDA의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삼상 그 임상 실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당기겠다, 이런 이제 이슈가 좀 되는 것인데, 이런 그 이슈가 나오고 거기 이제 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이슈를 받고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 들어오고 있는 수급들이라던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뭐 시장의 개선폭들,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이 잘 어우러진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주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심사위원 전문가님, 이 모회사, 자회사 힌트까지 모두 열렸습니다. 텔콘 RF 제약 정답으로 고수 계속 하실 겁니까? 뭐 마지막 것까지 들었는데 더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봤을 때 이 엔달이라는 이제 그 치료제를 이제 모회사에 납품을 함으로써 이제 국방부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7월 달에 좀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텔콘 RF 제약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상의 이 움직임이 지금 안정적인 움직임은 지금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면 7년 정도 또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독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희귀의약품을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바이오주들의 이제 유리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텔콘 RF 제약과 KPM 테크 이 두 종목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이슈를 조합을 해봤을 때 아무리 봐도 텔콘 RF 제약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 텔콘 RF 제약.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텔콘 RF 제약. 계속해서 텔콘 RF 제약만 오고 있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 유럽 여행 보내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많은 종목, 같은 종목들을 좀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보셔야 알죠. 충분히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의 이름과 종목을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가 특징주에서도 짚어봤듯이 남북 경협주에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경협주에 집중 안 하고 있습니다. 경협주에 집중을 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일단 뭐 조금 있다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뭐 경협 이슈와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히든스탁 이제 시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10월달 내내 시장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시장 빠지면서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50%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시장 반등을 줬고요. 아직까지는 안정권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또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뭐 테마라든지 이런 지금 뭐 시장에 의해서 뭐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 그다음에 앞으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장에 뭐 부산산업,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이런 철도주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또 이제 철도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폭이 또 이제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련된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뭐 크게 지금 뭐 변동은 없었지만 호재성 이슈들 나와주고 있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어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없더라도 이 전략만 제가 말씀드린 전략만 가지고 간다면 어느 정도 좀 잘 대응하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열어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호재가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뭐 대규모 수주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 힌트까지 들으신다면 또 어떻게 또 이 서칭을 또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알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대규모 수주도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규모 수주 공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섹터와도 엮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들이 뭐 무수한 테마로 엮여서 상승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시가총액이 뭐 엄청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량이 적은 종목도 아니고요. 근데 실적도 좋고 뭐 지금 최근에 열심히 영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상승하지 않았다면은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 큰 시세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평선이 수렴을 해주면서 이제 거래량 동반했을 때 또 급등시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제2 HL 사이언스와 같은 그런 이제 또 차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히든스탁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네.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 때 딱 알아채셨거든요. 네. 다비드 전문가님도 지실 수 없잖아요. 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너무 범위를 좀 그 넓게 좀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좀 몇 개를 좀 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협에 대한 내용과 뭐 실적,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대규모 수주 공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뜨다 보니까 약간 좀 건설 쪽에 좀 성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희건설에 대한 좀 추리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뭐 차트를 좀 같이 놓고 보신다고 하면은 시장이 빠질 때 같이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거는 맞지만은 수급들이 전혀 깨지지가 않았어요. 시장이 좀 박살이 나는 과정 속에서도 수급들을 좀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외인과 기관 쪽에서는 강력한 좀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힌트 쪽에 바이오와도 엮인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사실 이지바이오라는 종목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물 사료 쪽으로도 이제 연계가 되면서 경협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일단은 그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좀 바이오 쪽으로도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4.2%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좀 바닥을 잡아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마지막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유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북한의 대민주형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서 제약주이지만은 관심을 좀 받았었던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유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모멘텀을 좀 같이 봤었기 때문에 한 이 세 종목 정도가 여태까지 주셨던 힌트에 좀 부합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께서는 서희건설 그리고 이지바이오, 유유제약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가 남아있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뭐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주목을 안 하고 있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뭐 시장 체력이 지금 굉장히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루즈해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인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외인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다.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협주를 엮이고 있는데 테마 성향으로서 급등도 지금 뭐 급락도 안 한 흐름이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섹터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의 자회사가 이 차세대 암 치료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규모 수주를 따고 있고 또 이런 흐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또 이제 이번에 남북 경협에 실질적으로 이제 철도 부분에서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외인 기관들이 양매수가 그냥 단발적으로 하루 들어와서 급등하고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트를 좀 만들어간 다음에 이 수렴을 외인 기관들 이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극과 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급락이 나왔다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과 어느 정도 긴 추세, 이 먼 흐름을 보고 이 큰 틀로 봤을 때 수렴을 하고 또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줬을 때, 그다음에 또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터치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또 발휘가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회복을 해주고 어느 정도 이 글로벌 악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도 한번 제대로 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뭐 실적도 좋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차세대 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기여도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도 러브콜을 좀 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히든스탁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을 내일장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그 종목 텔콘 RF 제약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명도 중요하지만 가격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잘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뭐 반전은 없었죠,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에 그 문자를 보내시고 추리를 하시는 걸 보면은 그 시청자분들의 그 주식 추리 능력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제가 좀 더 어려운 힌트를 좀 가지고 올 거고요. 일단은 그 텔콘 RF 제약의 좀 매력도 부분들을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주봉상의 차트입니다. 일단은 지지점은 완벽하게 이제 120주선 검은색 선에서 여기라던가 혹은 지지선을 여기로 이제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항대를 시원한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 사이에서 이제 샌드위치 구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점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던가 이번 파동에서도 빠지지 않고 저점대를 좀 만들어준다는 그 지지를 해준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이제 수급표를 좀 보신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외인 매도가 좀 많이 빠져나가는 시장 속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를 좀 잘했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들이 뭐 기관 쪽이라던가 외인 쪽에서 좀 많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기관계 쪽에 이제 매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회사의 이슈들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수가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주가가 깨지지 않고 방어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아래쪽에 빨간색 지표를 보신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들이 좀 이어지면서 지수 자체를 주가 자체를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뭐 음봉 혹은 뭐 이제 기다렸다가 음봉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좀 무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모든 변동성이 좀 풀렸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은 뭐 1차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11,000원대가 좀 넘어가는 구간대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같이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봉상에 나와 있는 차트를 다시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 구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이제 12,000원 구간들. 여기서 이제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과거에 12,000원대 사이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2,000원이 조금 좀 못 미치는 11,900원부터 이제 매도를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주봉상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방 지지 물량들이 잡혀있는 9,550원 선 같이 좀 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텔콘 RF 제약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세워주셨고요. 11,900원 그리고 손절가 9,550원이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위원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어렵게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힌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쉽게 문자를 못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전략과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까지 뭐 시즌을 이제 두 시즌 정도로 이제 꾸준히 나왔었는데 사실 10월 달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수익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섹터가 또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신사임당과 함께 마지막으로 좀 나누실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사임당이 드리는 마지막 선물을 좀 받으실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좀 허심탄회하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시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전략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뭐 사실 기대가 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좀 모든 변동성들이 좀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이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그 현금들을 좀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좀 많이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시장 자체에 외인 수급들과 기관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수급 종목들을 미리 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이제 앞으로 시장이 개선이 되는 그런 구간대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사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뭐 어제장이 좀 단기 저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오전장에 개인들 신용 물량이 출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이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어제 이어서 오전장에 또 물량이 출회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을 그런 공포 심리가 좀 유발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기에는 어제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제가 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또 상승해줬기 때문에 내일장에 또 다시 한번 개인 수급들이 들어와 준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이 시장이 하락했던 이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막 저점이라 생각을 해서 또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뭐 바이오주라든지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외인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상승해줬을 때 강한 시의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쉽게 종목을 정리하고 갈아타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더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쭉 우상향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신 거 아시죠? 아주 사실 울컥한데요. 그렇죠. 일단 뭐 10월 달에 좀 많은 좋은 수익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웃음기라든지 장난기를 좀 빼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종목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해야 하는 섹터와 또 들고 가야 하는 섹터에 대해서 또 이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목과 함께 앞으로의 신사임당이 없는 그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신사임당의 견해와 심사임당의 견해 안에서 또 이 가렸던 옥석주를 좀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심사인당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사인단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